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토지 및 기초구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했던 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구조 총론을 공부했어요. 구조 총론 공부할 때 구조의 분류라는 거 공부하셨죠? 구조의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부재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중, 하중. 이 하중 아주 중요하죠. 하중. 장기 하중이냐, 단기 하중이냐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설계 공부하셨어요. 구조설계의 종류 중에 이제 허용소유법과 강도소유법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 허용소유법을 할까요? 강도소유법을 했을까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안전에 주안점을 주니까 강도소유법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토지 및 기초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할까? 토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집안조사라고 있군요. 집안조사. 이 집안조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땅을 딱 쳐다보면 땅 속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집안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눈을 딱 지그시 쳐다봤을 때 땅속에 광물이 뭐가 있는지 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뭐 다이아몬드 나올 것이고, 그렇죠? 금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다 눈만 이렇게 뚫어다보면 다 아는데,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조사를 해보자.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럼 왜 하필 조사를 해야 될까? 그냥 땅 파면 되지 않아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아요. 위험 요소가 많고요. 땅을 파는데 갑자기 물이 막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배수 펌프 준비해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하수위가 있고 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배수 펌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땅 속에 이제 안반이 있는지, 그렇죠? 모래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반층을 만났다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반층을 깨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사 요소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 집안조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집안조사. 그럼 집안조사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사전조사, 사전. 미리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조사, 아주 구체적인 데는 본조사. 그 다음에 추가조사라는 것은 이 본조사 단계에서 시행을 했는데 땅속 파다 보니까 이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네. 본조사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어. 이때는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라고 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조사의 방법이 나와요. 방법.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때 이제 지하탐사 얕은 층의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 지하탐사. 물리적 지하탐사다. 물리적 지하탐사. 얕은 층의 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략적이다. 계략적이고요. 아주 광대한, 아주 넓은 지층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탐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분당이나 일산 이렇게 큰 신도시만큼 큰 지역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아주 상세하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계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뭐 탄성파식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전기 저항식이 있는데 전기 저항식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전기 저항, 물질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식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광대한 지층에 많이 사용되더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얕은 층의 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에서 한 1.5m 정도 파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파보면 돼요. 파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은 그냥 직접 파도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시험 파기라든가, 시험. 원시로 파보는 겁니다. 시험 파기. 또는 지퍼보기라고 있어요.
이 지퍼이라는 것은 이제 탐사관 같은 걸 눌러서 그 땅이 연한지 딱딱한지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링이라는 방법이 있군요. 보링. 응? 이 보링 시험이라고도 해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이 보링이 뭘까? 이 보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지하수 개발하는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 지하수 개발해서 이렇게 우물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 광물 개발 비슷한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물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보링을 할 때는요, 이렇게 물을 쭉 이렇게 여기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이 일정한 지층마다 이 광물이 나오겠죠? 이 광물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링이라는 것은 일단 뭐 한다? 우리가 지표에서, 이 지표라고 그래. 지표면이죠? 지표라고 그래, 지표. 지표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위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보링 테스트하는 결과를 우리가 토질 주상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택관리서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도면들이 다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토질조사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토질조사는 뭐냐면 이 우리 아파트 이제 처음에 기초라든가 아니면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광물 채취한 그 결과를 지질조사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지질조사서 내에 보면 토질 주상도, 주상도라고 해서 이렇게 지표면의 깊이에 따라 0레벨부터 이렇게 5,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여기 보면 무슨 뭐 색조라든가 아니 유리라든가 이렇게 지하 수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링과 겸할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N치, 표준가입 시험이 있는데 이 표준가입 시험의 N치 값도 여기다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뭐 얼마냐, 뭐 30이다, 뭐 40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걸 토질주상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단면들 딱 깊이에 따라 그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이 광물의 색조라든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토질주상도예요. 토질주상도. 자,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광물을 채취하는데 이 광물을 뭐라 할까요? 이거를 시료를 합니다. 시료. 뭐 우리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 테스트라고 해서 샘플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플링 또는 시료라고 합니다. 시험 재료라는 뜻이죠. 그럼 이 시료를 채취하는 이 과정이 뭐가 있을까? 시료를 채취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수세식 볼링이라고 있고요. 수세식. 물로 뿌려서 알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충격식 볼링. 안방 같은 건 충격을 줘서 깨서 끄집어내는 방법. 회전식. 회전식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톱날 같은 거를요. 윙 하고 돌려서 이렇게 채취한 결과 이렇게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뭐 잘 나옵니다. 회전식 볼링이죠. 이 중에 가장 정확하다. 연속적인 지층이 가능하다. 왜 연속적인 지층이 가능하거든요. 회전식입니다. 얘는 좀 단단한 단단한 지층, 단단한 어떤 안반 지층 같은 거 있죠. 충격식 볼링이 낫겠죠. 충격을 좀 깨는 겁니다. 수혜식은 아주 연질토. 연질토. 근데 이 수혜식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물을 막 뿌리면, 분사하면, 분사하죠? 이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 이 올라온 물을, 컵에다 받으면, 이렇게 물은 뜨고 가라앉겠죠? 흙들이. 이걸 보고, 이게 모래층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여기 물을 막 분사할 때요, 이 물을 분사할 때 모래나, 아니면 여기, 우리 광물들이 올라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주변에 친구를. 이 주변에 친구가 섞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지층이라 볼 수가 없죠? 그쵸? 이해하시겠죠? 약간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질토에 적합한 거, 단단한 안반층, 이런 데 적합한 게, 우리 충격식이고, 보통은 이제 정확하고 연속식으로 하겠다. 그럼 회전식 볼링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운딩이라고 있어요. 사운딩. 자, 화면에 보시면 사운딩. 사운딩 테스트라고 해요. 시험이라 하는데, 이 사운딩 시험이 뭐냐? 그러면 일단, 보통 사운딩 시험은 보링 구멍 있죠? 이거. 보링 테스트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링 테스트를 하는데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 보링을 하면서 사운딩까지 같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운딩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조총이가. 지표에서 지중으로,
땅속이죠? 지중으로 시험기가 있어요. 시험체라고